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여러분을 처음으로 뵈려고 날씨도 시샘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인데, 저도 가까운 데 살지만 그래도 역시 좀 파주가 춥긴 춥네요. 한 체감 온도가 생각보다 적음. 제 사는 건 부천이거든요. 오는 길에 차로 오니까 가까운 거래요. 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 뵀는데,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시작이 된 지가 좀 며칠이 됐는데, 또 우리 구에 대비해서 이제 학원마다 11월 달에 기초 입문과정 시작을 해서 이제 기본소 과정만 1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은 처음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 필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드렸거든요. 프린트 보시면 겉표지에 제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예명, 가명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는 본명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수님 본명이니까 이름 때문에 항상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 이름. 왜 그러냐면 성은 떠나서 이름이 아주 가볍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이름 때문에 좀 가볍지 않냐. 그래서 한번 이름을 만근, 천근으로 그렇게 한번 이름을 좀 바꿔서 한번 또 개명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하면서, 근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계속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공인인수의 자격시험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처음 뵙지만은 또 부동산 세법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강의를 오래 했다서 강의를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회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문제 유형을 간파하잖아요. 이 경험이 그게 중요하죠. 어떤 내용,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라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거의 적중을 하죠. 그게 벗어난다면 이게 상당 기간 동안에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시샘말로 먹고 살기 힘들겠죠. 자, 이런 점에서 정리했을 때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가장 낯선 게 뭐냐면 얼굴도 낯설지만 목소리가 낯설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귀가 열려야 된다. 귀가 트여야 된다. 이 말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투라든가 말투, 그다음에 이렇게 스피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거 집중하다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 들으면서 말을 하면서 그게 처음부터 다 적응된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나 이렇게 적응하려고 이렇게 노력들 해주시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아마 적응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걸 한번 하시고, 제가 자료를 2개를 드렸는데 부동산 세법에 용어 정리가 있죠.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 기본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처음에 어느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그 과목의 용어, 세법서 사용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지방세법, 해당 세법에 그런 내용들의 법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쭉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좀 필요하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도 항상 이렇게 같이 처리해 주시고, 물론 기본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뒷페이지에 우리 29회 대비군요. 작년 10월에 시험 봤던 28회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놨고 있거든요. 왜? 그 한번 유형을 좀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 좀 크게 보시라고, 자, 큰 자료가 있죠. 2018년도 개정세법 비교표가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지만 세법은 개정에 민감하거든요. 세법은 개정 관련 내용이 보면은 매해 한 서너 문제는 개정 관련 문제거든요. 2018년도에도 개정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정과 개정 이렇게 비교해서 1페이지 봐보시면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개정, 내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정 이유가 있죠. 그 개정 이유를 정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개정되구나. 그래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정 내용, 그리고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만약에 신설된 내용도 있고 아니면 또 삭제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비교를 하고 이렇게 줄을 쳐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뀐 내용들이니까 이런 걸 감안하시면 훨씬 더 좋되고, 자, 12페이지 봐보세요. 11페이지까지는 자, 2017년도 12월 달에 거의 자, 국회 본회의라든가 또는 국무회의소기에 대해서 시행된 내용인데,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종정과 개정안이라고 써 있죠. 앞페이지가는 개정이고 개정안 써놨죠. 이 말은 자, 우리 이번 주 1월 9일 날, 1월 8일이죠. 월요일. 1월 8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자,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이런 법령을 바꿀 테니까 한번 이 신청을 하려면 하십시오는 예고 기간이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시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무 의결만 거치면은 시행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적으로 자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주택의 특례 규정에서 부모님 모시려고 두 집이 됐을 때 5년에 팔면 된 것을 1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 시험에 직결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본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출판이 됐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뭐 기본서가 뭐 이미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저도 기본서를 한 2권 출판을 내고 있지만은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빨리 원고를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뀐 내용 그때 수정이 되지 않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 중에는 제가 개정 관련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숙제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두 자료는 뭐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니까 좀 잘 보관하시고, 자, 그럼 이제 기본서 첫 수업이니까 그래도 우리 목차를 좀 봐야겠죠. 한번 목차 봐보세요. 자, 기본서 목차 보시면은 컨텍스트에 있죠. 컨텍스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 이렇게 과목, 무슨 과목이죠?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세법, 어떤 분은 부동산 세법,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우리 이제 기본서도시니까 이렇게, 자, 과목 이름이 부동산 세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줄임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시험 과목의 표준 목차에 보면은, 자, 이런 과목을 이런 단원을 출제하겠다고 표준 목차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목은 부동산 세법이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도 이렇게 문장이 길잖아요. 그렇게는 줄여서 부동산 세법, 더 줄여서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일반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리하고 출제 범위도 부동산 관련 세법이 출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세법이 출제 범위라면요, 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 관련 세법은 고득점 과목, 전략 과목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세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일반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의 출제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세법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법의 그런 패턴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 당연히 세금의 법인데 부동산과 관련이죠. 그 부동산의 관련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의 관련은 부동산 활동 과정, 그 활동 과정을 조금, 자, 건사하게 이야기하면은 부동산을 샀을 때, 자, 이걸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 처분할 때,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부동산을 샀을 때 부동산 거래하겠죠? 자, 부동산 팔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거래세. 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그래서 2018년도를 들어오면서도 정부가 2017년도 8월달 이후로 해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과열 또는 부동 가격인가 이런 걸 잡으려고 대책을 파리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를 했는데 시중에 약발이 안 먹혀. 그래서 2018년도에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는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부담을 시키면 빨리 내놓을 거 아니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유세는 강화를 하되 거래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십니까? 거래세는 좀 인하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 부동산 십니까? 우리의 정책, 기본 정책이 보유세는 강화할 것이고 거래세는 인하할 겁니다. 이 부동산 세제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생활하면서 다 접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샀을 때,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 팔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지금 시작이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 이 패턴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본서 내용이든 문제를 풀든 뭐 요약 정리해 나가든 간에 이 마인드를 부동산 관련 세분, 부동산을 샀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을 팔 때 이 활동 과정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 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라는 세금. 부동산을 처분, 양도할 경우 개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자, 아마 부동산세법 처음으로 접해도 이 세금 등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없다 할지라도, 안 해봤다 할지라도 부동산에 심가 취득할 때 취득세, 부동산 보유할 때 재산세,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이 세금, 자, 제가 몇 개를 덧붙이겠지만 부동산 관련 세법의 핵심 세금은 우리가 무슨 법 하죠? 줄여서 세법이잖아요. 세법. 가지수 3개. 그러기 때문에 많은 세금 중에서 세금, 핵심 세금이 몇 개겠다? 세법이니까 3개. 그 3개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출제 약간 분석도 좀 해드리겠지만 혼자 할 시간이니까 그럴 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핵심 세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취득 관련 세금이 있어서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가 있다. 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자, 두 세금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 면허세, 재산세라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국세라고 한다. 자, 그래서 현행 지방세가 11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세금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현행 국세, 내국세가 13개가 있는데, 자, 우리 국세는 관세를 포함해 14개가 되거든요. 근데 내국세로서 13개가 있는데, 그 세금 중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세금이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자, 이 취득세 등의 지방세, 자, 종합부동산의 국세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바탕을 좀 깔아봐야겠죠. 자, 일반적인 총괄적인 설명, 총론이 있더라 그 말이. 자, 그래서 자, 오늘 아마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총론을 집중 공략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총론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개별 세금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설명하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떤 표현은 그렇지만 난잡하다하게 너무 이것저것 복잡해. 많은 것들 넓어. 왜 그러냐면 개별 세금이 아니라 그 바탕을 까는 내용들이에요. 기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총론은 항상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총론 바탕에서 일명 강론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목차를 보자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자, 일반적인 저도 그렇지만 이 기본서도 크게 1편 총론, 2편 지방세, 3편 국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1편은 총론, 2편 지방세, 3편 국세. 그러면 당연히 국세를 먼저 안 나오냐? 기본적으로 활동 과정이 취득, 보유, 양도니까. 취득해야 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지도 않고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건 도둑이지.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 지방세 편에 가서 취득세가 1장, 등록면허세 2장, 그 다음에 재산세, 나머지 지방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 3편 국세에 가서는 국세인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일반론 깔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동산 세법을 하면서 이제 기본서니까 요약집도 아니잖아요. 참 기본서 많은 게 어느 과목이든 기본서를 항상 중시해야 돼요. 서머니 요약집 너무 요약집 하시는데 요약집은요 나중에 경보심이 많았지만 정리할 때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본서만 하는 건 없어요. 어느 과목이든지. 항상 왜 서머리는 요약집은 페이지가 적고 그러니까 한데 보기는 쉬운데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서잖아요. 어느 건 기본에서 세법도 기본서 중시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기본이니까는 그 전체적인 범위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름대로 그 과목에다가 견출지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에 큰 단원 안 되니까 빨리 펴야 되니까 그래서 견출지를 붙입니다. 단원 이렇게 빨리 보도록. 중요성 있잖아요. 필요성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세법 붙입니다. 총론 붙이고 지방세 취득세 붙이고 재산주세 붙이면 이렇게. 내는 한 달, 2달 되면은 그건 다 또 뗍니다. 그냥 그 정도는 알겠다. 왜 그러냐면 세법은요 다른 과목과 달리 처음에 패턴을 잡을 때 기본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샀을 때, 가질 때, 팔았을 때 샀을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팔 때 양도세 이 정도는 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흐름대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재산세로만 한 정말 절반은 있겠구나. 흘러가다 보면 그 단어 좀 펴보면은 양도세 뒤쪽에 있겠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금방 볼 수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할 때 제가 오늘 첫 시간이지만 처음으로 접하지만 세법 있잖아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전반 총론 다 했죠. 말만 들었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러면은 궁금해. 출제가 어려워도 될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29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참고로 28회, 27회 그 전에 출제 한번 자 문학서 보면은 사실은 관과서는 안 되니까 사실은 사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는 이 시간만 되면 제가 참 마음이 제일 아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과목별로 출제 문항이 40문항인데 세법은 16문항이 출제가 되죠. 16문제. 40문제도 아니고 16문제. 이 말을 하는 제 입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40문제 출제한다고 해서 자신감을 해야 되는데
16문에 추천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했던 공시법요. 공시법 24문제, 세법 16문제에서 40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한 과목 의미가 되는 게 뭐냐면, 관학 40점을 따질 때 공시세법에서 한 과목이 관학을 따진 겁니다. 세법 따로 공시법 따로 관학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관학은 40점이잖아요. 그게 문항수가 16개예요. 평균 60점이 24개거든요. 그랬을 때 세법 안 해도 공식 다 맞아도 60점 되잖아요. 평균 되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내 표정을 보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전략을 짜다 보면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과목을 좀 줄여서 합격하면 되니까. 뭐 세법 빵점 맞고 공시법 점수 나와서 합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10월 27일 날 우리 시험을 볼 때 공부는 합격을 목표로 공부로 합격으로 공시험에 가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부여라는 것은 과정을, 시험 공부하는 과정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항수약에 따라서 무시를 하면요, 시샘말 하면요, 발목 잡혀요. 합격하는데, 2차 최종 합격하는데, 제 경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지금 학원 여름만 배운 게 아닙니다. 거의 매일 다니는 학원 배울 거 아닙니까? 학원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공약입니다. 제가 그동안 됐나?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이렇게 받쳐주는 과목이 세법이지, 세법 때문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세법 점수가 안 좋으면요, 최종 합격하는 모든 게 조금 불안정해요. 세법 기본적인 점수만 나와서 합격을 하는데, 세법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두 개만 더 맞았으면, 세법서. 최종 합격하는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위험성을 하냐고 말, 어쩌면 합격을 해야 되는, 안 그래요? 조금만, 왜 다른 과목과 달리 세법은 어느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리라는 걸 상당히 예측 가능한 과목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연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시험에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신이 들면요, 정말로 집중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세법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항수 16개, 문항수가 40문제, 100문제도 아니고 16개 정도, 16문항이니까 범위는 넓어요. 거기에 16문제 정도가 어느 똑같이 제가 시험말로 하면은 찍지는 못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거기서 거의 안 벗어나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혹시 기본서에서 외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가끔 그래요. 그러나 세법만큼은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기본서에서. 엉뚱한 거 나오면 모두 정답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16개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문항수가 이렇게 좀 적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홀한 과목은 아니다. 그럴 때 16문제 중에 취득신, 자, 우리 28회 때, 자, 3문제. 이제 등록면허세 2문제. 이제 재산세 3문제. 이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양도소득세 6문제. 총론 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28회 때. 자, 영어 정리해 줬던 뒷면에 그 16문제 보면은 이렇게, 자, 세금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28회 때 특징이 뭐냐면요,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가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 문제 주제거든요. 한 문제. 또는 0.5문제.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그럼 28회 때는 2문제가 나왔어요. 대신에 총론이 기본적으로 2문제.
두 문제가 이렇게 평균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나왔어. 자, 그게 28회 때 출제 분포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벗어난 게 아니라, 자, 이랬을 때, 네. 그러면 29회 때 놓으면 등록에서 두 문제 나올 거냐? 장답 뭐 돼? 안 나올 수도 있어. 한 문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평균적으로 한 문제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 말이야. 총론은 두 문제. 그게 지금까지 거의 문항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 표준목차에 부동산에서 보니까 딱 3분의 1 내외. 그 외에는 우리 표준목차에 내용이 없어요. 무슨 세금에 몇 문제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자, 단, 부동산 관련 세금 이렇게 많은데, 봐서 세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했듯이,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법인세도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있고요, 상속세도 있고요, 증여세도 있거든요. 그럼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거든요. 관련 세금인데 표준목차에, 우리 출제 표준목차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하지 않겠다. 출제 보험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자, 세금 이름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상속세에 대한 규정, 부가가치세의 규정은 출제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관련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부동산, 당연히 부동산 관련이 없는 세금이라면 출제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럼 굳이 왜 표준목차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제외? 출제 안 하겠다 그 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 만약에 본 시험에 요즘 많이 나오는 증여세가 많이 중요한 게, 증여세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마 그런 고민. 왜? 모두 정답이니까. 문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딱 출제 보험에 증여세는 출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증여세를 출제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건 모두 정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시험 준비인데 내 생활을 하면서는 상속세, 증여세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수업 시간에 안 합니까? 출제 안 되니까. 만약 여러분 좀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그런 것은 쉬는 시간에 속 끝나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 증여세 좀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싫어. 쉬면 안 나고 왜 하냐 그 말이. 그런 분은 따라오세요. 오늘 언제로 오신가? 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출제 보험이가 아니라 가서 세금 이름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가서 이 출제 문항수를 이렇게 봤던 이유는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편식하지 말고 정상적인 패턴대로 세금을 고르지 말고,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그리고 보면 거의 있잖아요. 거의 평균적으로요 7대 7입니다. 7대 7이에요. 지방세 7, 국세 7, 7대 7이에요. 7문제, 7문제, 총론 2문제, 16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만 열심히 하고 국세는 지방세, 국세를 넘나들면서 관련 세금에 따라서 명확히 정리를 하는데, 세법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유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세법은 우리 생활하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세금 아니에요? 아니,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만 해도 많이 생활하면서 접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이거든요. 법에 있는 규정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이 그 법에 있는 규정을 자의적인 생각을 하래. 본인 생각을 해.
본인 생각으로 하면 문제는 답은 틀린 거예요. 경우에 따라. 그걸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충분히 얻으시는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직접 계산 안 해봤더라도 법무사 통해서 한번 해봤다거나 양도세 한번 직접 계산해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 훨씬 빨라지. 안 그래요? 전혀 없는 사람 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년이 어느 정도 지금 보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공부 많이 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또 고등학생들도 공부도 하고 학원 수업 받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세법이에요.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세금의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과목도 어려운데 특히 세금은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 자체부터가. 취득세 좀 편하게 드는 세금인데 들어본 적도 없거든. 상관을 안 해봤거든. 거기다가 막 이상한 말 했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경험에서 뭐 학년이 좀 되면서 또 뭐 결혼생활 하면서 또 어느 집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생각도 쓰게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접해. 또 젊은 친구에 비해서 또 경험이 있으신 분은 또 문제점이 뭐냐면 오래 가지를 못해. 돌아서는 잊어버려. 이게 오래 안 가.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다 그럴 텐데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은요, 어느 과목 시험은 암기예요. 무슨 얘기냐? 과목의 특성에 따라 이건 암기 과목입니까? 이건 이해 과목입니까? 과목 하잖아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시험은 암기예요. 어느 과목이든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이제는 뭐예요? 시험장 문제를 봤을 때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안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암기는 반복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18년에 새해가 돼서 자 우리 자격시험은 10월 27일 예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그냥 수업 끝나면 끝난 대로 집에 가서 다 오고 또 다음날 또 먼 과목 이번에 오다가 또 잘못 갖기도 하고 2달 지나 또 2달 지나 그러면 기본서가 그냥 끝나.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간다고 그래. 문제풀이에 들어갈 때쯤은 이제 더워지려고 그래. 더위가 다 지나가면 이제 동영 모의 한대 이제 막 문제법 푼대 막. 그리고 마지막 10월 때는 뭐 특강들 한대. 근데 시험장 가야 돼 그럼. 벌써 다 됐어 이렇게.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 스케줄을 짜세요. 그냥 이렇게 학원만 달랑 다니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은 세법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세법 제가 강의하는 과목 세법을 힘들지 않게 여러분이 필요하는 점수 합격 점수를 맞도록 하는 게 제 목표 아니? 제가 전체 과목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뭐 세법만큼 편하게 할 수도 저는 자신 있으니까. 뭐 세법 합격한 건 아니잖아요. 전체로서 공부할 때 비중 살 때 제가 세법 강의하지만 1월달 2월달 있잖아요. 청기본소 과정 할 때 1차 동차로 오신 분은요 세법 복습 온 사람이 있어 하지 마라 그래. 민법 오세요. 학교로 넣으세요. 특히 민법 80%는 민법을 해야 돼. 수업 끝났다고 세법 공부 사람이 있어. 정말 마음 아파. 강의는 과목수는 세법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그런데 안 편해. 민법 해야 되는데. 왜? 합격이 목표니까.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민법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빨리 민법 어느 정도 바람 사주는 50점대 평균 50점대는 빨리 올려야 돼요 민법을. 그걸 2달 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민법을 올려놓으면 개론은 그래도 많이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개론은 많이 접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2차까지 오거든요. 1차 안 되면 7월 달쯤 되면 저 얼굴 안 봐. 보고 싶어도 못 봐. 마음이 불안한데? 1차 안 되는데? 이 저 얼굴 보고 싶어도 교수님 정말 보고 싶은데 민법 개론 모의고사를 봐봐 점수가 안 나오는데 불안한데 그러면 다 때릴 것 같으니까 1차도 찾기려고 그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막판까지 하는데 진짜 안 되면 1차도 합격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다음에 2차 하면 되니까. 근데 다음에 이렇게 다른 거 1차만 없으면 2차만 하면 얼마나 두 과목 빠지는 게 얼마나 큰 공부 분량이 줄었는데 단 압박은 더 받아요. 2차만 오신 분은 압박 더 받습니다. 왜? 떨어지면 1차 또 해야 되는데. 어차피 1차 다 떨어지면 어차피 또 고생하는데 2차 오신 분 있잖아. 압박은 더 심합니다. 이분 2차 떨어지면 2차 또 해야 되는데 그 미분 또 해야 돼? 걔는 또 해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2차 마시면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과정이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 관련 세법 우리가 전체 목차를 가면서 뭐 이게 지금 시간이 30분 된 정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뭐 입문과정이 있었다면 미리 했는데 이런 말씀 시작하면서 그냥 조세가 뭐냐 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3분 이야기했던 이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합격하는 우리 10월 27일까지 정리하는데 여러분도 저를 저는 여러분의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서 합격을 하는 또 좋은 시간을 이렇게 얼굴 펴주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끝도 한번 맺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세법 이렇게 관련성을 항상 바탕을 두고 확인하는데 그럼 이제 내용을 해야겠죠? 자, 12페이지 봐보세요. 조세가 뭐냐? 조세 개념 정의가 나옵니다. 이제 세금 봐야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 세법의 세법은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이 텍스, 세금, law. 자,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 영어도 다시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조세법. 그래서 자, 당연히 세법 하면 법이 있지만은 그게 조세법이니까 법이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세법 법과목입니다. 세법 법과목이지 세금 과목 아닙니다. 근데 워낙 세금을 접하다 보니까 세금 과목이지 무슨 법과목이냐? 세법 법과목입니다. 민법도 법과목, 우리가 공법도 법과목. 민법이나 공법도 법과목은 다 그래. 세법은 법과목이라는 걸 생각 안 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법과목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있냐면 그게 시험인 거예요. 민법은 안 그래요? 공법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세법은 워낙 세금이다 보니까 법이란 걸 꼭 깔지를 안 해.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 법이라면 금방 되는 건데. 세법도 법과목인데 그래서 이제 세금이 뭐냐를 알아야 법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 정의 이렇게 세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 말은 조세가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뭐 각 법에 보면은 그 영어 정의가 나오는데 조세 정의는 어느 법에도 없어요. 그 일반 이렇게 세금을 조세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조달 재정수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 법률의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금전급부를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저지 한 세 줄 된 문장과 약간의 조사적인 차이가 있지만 기본 똑같아. 그럼 여러분 이걸 암기하시려고 이런 암기를 쓰잘데기 암기라고 한다. 시험에 조세 정의가 나오냐 안 나오질 않아. 그런데 세법, 조세법을 하면서 세금 뭐냐부터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세 정의에서 앞으로 세법 공부할 때
공부를 어떤 데를 핵심을 둬야 되는 키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그걸 뽑아내는 게 초점이다.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세정에서 세금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조세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주, 과세 주체를 담고 있고, 자, 재정 수입 조달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과세 목적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목적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 과세 근거를 법률에 규정된 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과세 요건을 규정이 돼. 들어도 싫지 않는 과세 요건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된 자의 모든 자, 이 모든 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납세. 자, 우리 세금은 국민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납세 의무. 이 납세 의무는 요건은 모든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말. 세금은. 그에 따라서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해서 비대가성, 무보상성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금전급여 세금을 어떻게 하냐, 세금을 내는 납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세 정의에 있어서 이렇게 보냈지만은, 자, 과세 주체, 과세 목적, 자, 과세 근거, 이게 교재 가로 1번, 가로 2번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다. 그 말이. 자, 뭐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고 별표를 치자면 저는 이 과세 근거하고 납부 방법의 핵심이 될 거다. 자, 그럼 다시 가서 과세 주체는 세금 버는 주잖아요. 그러면 세금 버는 주가 국가인 세금이 있고 지자체가 주인 세금이 있는데,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자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국세, 지방세를 넘나들면서 활동 과정에 따라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재정 수입 조달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쓰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세금으로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러기 때문에 일명 우리 세금을 혈세라고 하잖아. 국민의 피와 땀이 흘린 거 아니? 그걸 잘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수입 조달의 목적을 이걸 1차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개론할 때 조세 정책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세금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이에요. 하지만 그 부수적 2차적으로 사회적이든 경제이든 정책인 측면에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대표는 말하자면 이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국가의 재정 수입 조달은 바탕이 되겠죠. 세금 들어오니까 국세 안 그래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자, 우리가 세금을 만들 때, 자, 그 부과 취지가 뭐냐면, 당연히 재정 수입 바탕이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가 취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왜 다주택자는 보면 종합부동산의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가격 안정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세금이 좋냐 나쁘냐 제가 그런 걸 따질 여력도 없고 시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되지만은 세금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 말이요. 그 세금 부과는 목적에 방금 했던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부의 세습 억제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 부동산 투기, 이런 건 부동산 학계론에 조세정책서 나올 거다. 그 말이요. 세법서는 나온 적도 없고 나올 확률이 없어.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조달인데, 국가나 지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도 싫지 않는 조세 법률지라고 하더라.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선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조세 법률지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 통과를 시키면서 그 예산안과 부수법안 중에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이죠. 입법전쟁. 왜? 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우리가 고소득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세율을 좀 인상을 해서 많이 거두려는데 그게 여야가 입장이 틀리니까 왜? 법률에 의해야 되는데 법률은 국회를 입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입법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부과할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세금이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지. 법률에 부과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만약에 이런 건 다 압니다. 세금을 법률 오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눈 뜨고 싶겠어요? 눈 뜨면 지나가서 잡아가고 세금 얼마 내?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법률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주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는 우리가 법률이 있고 법체계는 법령이 있고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대통령령이 있고 주무관청령이 있잖아요. 근데 세법은 법률만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든 법령이든 그런 구분할 필요 없어요. 특히 다른 과목은 법률과 법령을 좀 구분할 필요 있거든요. 근데 세법은 큰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냐면 봐보세요. 편하게 듣는 게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세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되냐. 왜? 재산권 등을 등기 등을 할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세금을. 그게 법률입니다. 법률에는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럼 등록하기 전까지가 언제냐? 그 말이 하기 전까지는 그 하기 전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하기 전까지란 등기소 등록관청의 관계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그게 시행령 하위법령이에요. 그럼 하기 전까지는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거든요. 그러면 지문에 하기 전까지가 맞습니까? 접수하는 날까지가 맞습니까? 다 맞는 거요. 그런 걸 가지고 세법은 장난을 안 쳐. 법률이냐 법령이냐.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하는 교수님 이건 법률입니까? 이건 법령입니까? 이건 시행규칙입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교재도요. 커리큘럼 안 해놨어 그냥. 어떤 건 법률이고 어떤 건 법령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데 다른 교재를 보면요. 그 내용 안에가 법 몇 조 몇 당, 영 몇 조 몇 당, 규칙 몇 조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럼 페이지만 늘어나 하나 필요 없어 세법은. 그 법인 줄 알고 법률 안에 몰라도 돼 그런 거.
그 관련 규정을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법률주의라고 해서 법령과 그런 거 주는데 세금을 해서 법률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조세의 법률주의다 그 말이. 자, 그러면은 이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 과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건이 뭐고 이런 걸 뭘 집중해야 하는 걸 정리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하겠어요? 쉬었다 하자 그 말. 쉬었다 합시다.